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재작년인 2023년 487억 원을 투입해 복원했지만 악취와 녹조, 시멘트 포장 공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주 단계천. 생태하천이라지만 나무도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아 요즘같이 무더위가 계속된 날 시민들은 그늘 하나 없이 땡볕을 걸어야 합니다. 원주시가 강조한 친환경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한낮의 단계천. 강렬한 여름볕이 내리쬐는데 볕을 피할 그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햇빛은 그대로 단계천을 달구고 잔디 대신 들어선 시멘트 바닥은 다시 그 열기를 뿜어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단계천입니다. 식재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이렇게 볕이 들 때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2년 전 단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체 1.65km 구간에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 단계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더위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땡볕이어가지고 양산 없으면 못 걸어요. 지금도 좀 더워요. 양산 썼는데. 확실히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바닥이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 저는 훨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거 생기면. 지난해 폭우로 쓸려나간 잔디를 시멘트로 채웠던 원주시는 이번에도 생태하천의 취지는 뒷전입니다. 폭우 때면 단계천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높아져 나무 심기가 부적절하다는 건데 애초 설계와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초기에 이 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단계천의 어떤 유속이나 유량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계산을 하고 그에 적법한 어떤 공법을 통해서 버드나무류라든가 일반적으로 하천 주변에 살아가는 나무들을 심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청계천에는 이팝나무와 버드나무 등 492종의 식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청계천에 심어둔 나무들은 20여 년 동안 깊은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전체 나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양재천과 안양천 등에도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나무를 심는 게 불가능하다는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지난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춘천의 한 주택가. 택배 일을 하는 서종호 씨가 양손에 상자를 들고 배송을 오갑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수백 개의 물건을 옮깁니다. 오전 10시인 지금 바깥 기온은 29도로 푹푹 찌는 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습도 70%가 넘는 날씨에서 뛰어다니면 1분 만에 땀범벅이 됩니다. 푹푹 찌는 듯한 날씨에 온종일 상자를 나르다 보면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얼음 좁기조차 거추장스럽습니다. 혼자 이 몸도 감당이 안 되는데 꼭 거기다가 또 이제 아이스조끼를 딱 입게 되면은 물건도 있고 또 좀 이중적인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늘 하나 없는 건설 현장. 용접과 햇빛에 달궈진 철근 작업을 30분 이상 하고 있으면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쉬면 들지만 왜 쉬어가면서 하니까. 그늘이라고 해서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전철 교량 아래에서 장사를 하는 시장 상인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기온은 31.9도까지 치솟습니다. 여느 데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뭐 원체 더우니까 할 수 없어요. 뭐 한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벌써 25명. 인구수 대비 환자 발생률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에서 일하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중량물 취급 같은 힘든 인력 작업을 피하고 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근육 경련과 의식 저하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계 올림픽이 열린 평창 대관령에 있는 올림픽 소나무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창 주민들을 이를 계기로 3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던 그때처럼 평창이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대관령 한가운데 올림픽 소나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1984년 주민들이 심었는데 지난 2011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해 IOC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유치 염원이 담긴 메시지를 달면서 올림픽 나무로 불려왔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2017년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스키 점프대 인근으로 옮겨졌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8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 소나무가 제자리를 찾은 것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진짜 대관령면의 그 상징적인 나무고 그 나무가 9년 만에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굉장히 저도 기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주지만 또 마을 주민들이 염원이다 보니까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올림픽 플라자가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모두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림픽의 감동과 역사, 평창의 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ICT 센터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일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7년,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올림픽 유산 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개관에 맞춰 올림픽을 개최한 또 개최할 도시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를 통해 올림픽 유산 계승 의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평화 중심이었던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은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휩쓸리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던 평창의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저출산 시대 만 49세 미만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소와 정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반년 만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접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1년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 올해 5월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비교적 싼데 여자는 한 15만 원, 13만 원 이 정도면 큰 돈이니까 또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뒤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편성된 예산 4억 4,800만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접수가 중단되면서 신청서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원 18개 시군 모든 보건소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홈페이지 접수도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애기 갖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느꼈는데 시도는 하겠지만 있던 서비스 없어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각 지자체는 올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가임기 남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지난해 400명대였던 신청자 수는 올해 1,300명대로 3배 이상 늘어 일부 신청자들은 지원금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청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예산 조기 소진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마감 이후 1년 안에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도내 시군들은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최하위인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의 87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재무 건전성과 물가 안정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관광공사와 광업공단은 2등급을, 석탄공사는 D등급, 미흡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랜드와 국립공원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은 C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B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관광공사와 광업공단 사장과 상임감사에 경고하고 내년 평가도 최하위가 나오게 되면 해임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상에 포함됐다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공사가 모두 끝나 오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 공원시설공사에 약 1,14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됐고 무실동과 판부면 서곡리, 명륜동 일원에 26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잔디광장과 둘레숲길, 자연놀이터, 숲체험데크, 공원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을 갖춰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2025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344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오는 9일엔 147개 중학교 학생들이 성장 진단 평가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청 학교는 491곳으로 전체 학교의 96.65%에 해당하고 전체 학생의 86.61%인 6만 1,544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학생별 진단 결과는 8월 말 각 학교에 배부되고 9월부터 학교별 학부모 상담과 학생 성장 지원이 진행됩니다. 평창시설관리공단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화폐 사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 직원들이 모바일 앱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평창사랑 상품권을 발급받고 1인당 월 30만 원 이상 사용을 실천해 한 해에 1억 8천만 원 규모의 지역 소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지였습니다.